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들을 달아주시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야 되는지, 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또는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댓글들, 질문들을 여전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야 되는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오른 이런 집값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야 되는지,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에 대한 믿음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몇 개의 영상들을 더 보게 된다면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믿음, 그리고 판단,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런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시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온전히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당장 주택을 계약하고 또는 계약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과 기준은 본인 스스로한테 있다는 겁니다.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택을 사셔라, 마셔라, 조언은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한번 돌려서 제가 부동산을 했던 그 시간들, 지금 현재 이제 20년 정도 제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제가 스승님들을 직접 찾아뵀었어요. 스승님들을 한 분 한 분씩 찾아뵈면서 친필 사인을 한 책들을 제가 드렸는데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스승님들께서조차도 두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거쳐 나갔고 지금 현재도 두려워하시고 계셨어요. 제가 직접 필드에서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스승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부동산을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공부하신, 필드에 계신 그런 제 스승님도 지금 현재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이 두렵고 거기에 본인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셨어요, 아직도. 저도 그렇고 제 스승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 부동산을 보면서 두려우실 거예요. 저 역시 23살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제가 어머니의 권유로 자격증을 따고 강남에서 컨설팅 일을 했습니다. 그때 프랜차이즈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경매라든가 MPL, 빌라, 매매, 아파트, 중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시행사업까지 하게 되면서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몰라갔던 일들을 접하게 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시간이 1년, 2년, 10년이 지나면서 20년 가까이 되면서 저는 늘 자신만만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최근에 책을 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과연 책을 잘 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쓰는 이 책을 좋아해 주실까? 하는 고민들, 걱정들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밤새 잠을 2시간, 3시간 자면서 제가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이 끝나고 저녁 늦게 오면 새벽 늦게까지 제가 집중하면서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을 저 역시 하나, 두 개씩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 결정, 선택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을 한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실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됐고, 또 부동산에 더 집중하고 이 분야를 넓히고 보다 나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됐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은 집을 사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지금 새벽이 너무 늦어서 제가 목도 많이 잠기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늘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지만은 제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더니 실패를 했던 경험도 있지만은 최선의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많이 자괴감,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부동산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것은 본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 대한 믿음. 임성배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 물량의 입지가 좋으니까는 청약해도 됩니다. 임성배에 대한 믿음보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레벨업 시키고 나에 대한 믿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 조금씩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치킨집 사장님, 처음 치킨집을 했던 그 사장님, 또는 10년, 20년 동안 치킨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치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킨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프랜차이즈를 했다면 프랜차이즈에 가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배웠다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누군가한테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무언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오류, 그리고 판단의 미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단의 오류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내가 실패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금이라도 집을 계약해야 될까요? 집을 사야 될까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집값이 올랐어도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전세를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생활들을 거쳐가면서 과연 지금 행복한가? 앞으로도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 전세를 사는 게 내가 맞는가?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많이들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집값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제가 부동산을 처음 했던 20년 전이나 늘 비쌌다라는 거예요. 이 비싼 주택을 단순히 이 돈에 대한 가치만 보고 살려고 하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 내 가족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 이런 부분들, 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단편적인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가족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면의 가치까지 봐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선택들을 하기 힘들고 어렵고 본인에 대한 믿음을 레벨업 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임성배 TV라고 하는 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 외에 많은 긍정적인 메시지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 희망, 작은 그런 희망들이 이제 기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달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오게 되니까 그런 시기에는 반드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주택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주택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 부동산을 20년 한 저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한 제 스승님도 부동산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하고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물론 예측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규제가 심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규제가 완화되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20년을 한 저도, 20년을 투자한 저도, 그리고 제 스승님도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임대차 3법이 나올지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의 현 상황을 대응하시면 돼요. 그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집값이 올랐으니까 나중에는 떨어질 것을 예측해가지고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 판단은 옳지 않은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데 내리는 데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기다리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생활의 안정을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그리고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입장에서,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무주택에서 이제 1주택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그 위로 이제 점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양극화가 계속 점차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을 했던 이 간극이 조금씩 생각의 차이, 무주택과 1주택자의 차이, 그리고 1주택과 다주택자의 차이에 의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자산에 대한 것을 이해하느냐, 투자에 대한 것을 이해하느냐, 그리고 내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극화의 간극이 굉장히 지금 멀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 시점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산이라고 하는 이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고 자산이라고 하는 이 말에 내가 올라타느냐, 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인생의 차이, 양극화의 차이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은 이 주택과 자산의 기준하고는 틀려요. 하지만은 이 행복을 위해서 1주택은 필수가 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이 10개 있냐, 100채 있냐, 뭐 이거는 번외로 하고 1주택은 반드시 있어야지 내가 안정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내 자녀들, 그리고 아내,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1주택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저 역시도 두려움에 떨었었던 적이 있었고 이러한 벽을 깨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메일들을 봤는데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안타까운 메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벽을 깨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지금도 주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전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남겨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 대한 믿음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 그 확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1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난 후에 이제 시기를 보거나 또는 내가 아파트 청약을 선택하거나 경매를 선택하거나 매매를 선택하거나 재건축을 선택하거나 재개발을 선택하거나 그 선택의 폭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두 개씩. 근데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고한 믿음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주택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메일을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는지 계약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스스로에 대한 본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